미국이 한때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는 국가적 자부심처럼 들렸던 이 타이틀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아니면 차라리 씁쓸한 아이러니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곡물로 가득 찬 사일로는 비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냉동 창고에는 더 이상 목적지를 잃어버린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출의 94%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가뭄도, 병에도, 전쟁도 아닌 더 예측 불가능한 어떤 것, 정치적 결정 때문입니다. 이 붕괴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의 대문짝만한 제목도 경고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들이우는 그림자처럼 찾아왔죠. 어느 날 계약이 취소되고 다음 날 구매자가 사라지고 수출 보고서의 숫자가 뚝 떨어졌지만 아무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논밭에서 느껴지는 공기, 아침 식탁 위의 긴장감, 또 한 번의 청구서를 확인할 때의 짧아지는 숨결로, 농촌에서의 침묵은 언제나 불길한 전조입니다. 미국의 농업 중심지는 계절의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파종은 약속이고 수확은 안도이거나 좌절입니다. 농부는 그 순환 속에 살아갑니다. 씨앗 하나에 전 재산을 걸고 수확 전에 돈을 씁니다. 비료를 외상으로 사고 새 트랙터를 할부로 바꾸고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고 날씨와 시장 가격이 도와주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기 비도 서리도 척박한 땅도 아니고 바로 국제정치라면요, 그게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릅니다. 미국 농무부는 긴급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희망을 담보로 삶을 꾸려온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농산물 시장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첫 비가 내리기 전부터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땅은 갈렸고 디젤은 이미 연료통을 비웠고 씨앗은 흙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전제에 기초합니다. 생산하면 팔 수 있고 팔면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만약이라는 단어가 문장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인프라와 무역 협정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조용히 신뢰를 구축하는 동안 미국은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국산 콩과 옥수수 구매국인 중국은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계약을 철회하고 선박을 돌렸으며 미국의 오랜 경쟁자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흐름은 삽시간에 말라붙은 약속의 저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증시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 세대를 거쳐 쌓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누군가는 그것을 함께 거두어 줄 것이다. 내 나라가 내 노동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교가 결투로 바뀌고 농촌이 정치의 부수적 피해가 되면 그 신뢰는 바짝 말라버린 흙처럼 부서집니다. 중서부의 어느 농부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는 숫자로 답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사일로가 넘쳐서 바닥에 천을 깔고 그 위에 곡물을 부어야 했던 날의 이야기. 팔리지 않는 콩을 굳이 싣고 연료를 쓰느니 트럭을 그냥 세워두는 선택.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며 불안을 감춘 순간들. 이 비극은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폭발도 없고 악당도 없습니다. 대신 침식이 있습니다. 희망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땀이 창고 안에서 썩어갈 때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존엄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좋습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땅도 여전히 비옥합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이제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도 팔 곳이 없을 때, 배가 비고 계약이 찢어지고 구매자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 파트너를 선택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치인의 연설에도 선거 광고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비포장도로에서 텅 빈 헛간에서 인적 드문 농산물 시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시장의 규칙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국이 결국 잊어버렸던 것. 신뢰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뭄이 아닙니다. 서리도 아닙니다. 며칠 만에 온 들판을 삼켜버리는 해충조차 아닙니다. 농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으며 천천히 새우며들다가 알아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을 잠식해버린 것. 미국 농촌의 위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헛간을 무너뜨리거나 바람에 울타리를 날려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위 미소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연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관세, 보호, 경제, 주권 같은 단어들과 함께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정치적 결정, 초강대국 간 무역전쟁의 한 장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치는 해충이 되었고 수확물은 짐이 되었습니다.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다코타 같은 곳에서는 농부들이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수출업체가 아무 설명 없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엔 전화가 울리지 않았고 항구를 떠나는 배들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콩이 줄고 옥수수가 줄고 고기가 줄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한순간에 등을 돌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렸습니다. 한때 미국 농산물의 최대 구매국이었던 중국은 콩, 옥수수, 돼지고기 등의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과는 미국산 농산물은 너무 비싸져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잠깐의 시기일 뿐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사이 다른 나라들은 더 저렴하고 확실한 납품을 약속하며 정치적 갈등 없는 거래를 제한하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바이어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미국의 경쟁자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 중서부에서는 가득 찬 트럭이 빈 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네브래스카의 4세대 농부 조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지난 수확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고성능 씨앗을 사고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하고 기계를 최신으로 바꿨습니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수출 전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시장의 말에 따라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자.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관세가 부과되고 무역 파트너들이 반응하자 바이어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출업체들은 계약을 어겼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조던은 유망한 생산자에서 단 3개월 만에 빚더미에 앉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50만 달러짜리 콤바인을 융자해준 은행은 이제 채권을 회수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수확한 콩을 다음 시즌을 위해 비워야 할 사일로 안에 썩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그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던은 모든 걸 제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데이터를 따랐으며 현명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들판이 아닌 워싱턴의 사무실, 브라질의 관료실, 베이징의 회의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논밭에서 너무 먼 곳에서 내려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그 논밭입니다. 이 위기는 파괴적입니다. 도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압류되고 아이들이 학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의료보험을 감당하지 못해 부부가 싸우고 트랙터에 넣을 디젤 값을 걱정하며 잠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식은 남아있는데 시장은 사라진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동정심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농업의 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체 모델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을 장려하고 열린 시장을 약속하면서도 그 기반 생산자, 노동자, 땅, 존엄성을 지키는 데 실패한 시스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시장, 교회 마당, 일요일 가족 식탁에서 들려오는 질문은 충격적입니다. 지금도 과연 농사를 지을 가치가 있을까? 당신은 아마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지원을 발표했잖아요. 농무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은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착하더라도 손해의 절반도 보상하지 못하는 소액 수표나 이미 허덕이는 사람을 더욱 빠지게 만드는 대출로 옵니다. 그리고 관료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 수확을 잃고 구매자도 없고 거기에 36페이지짜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시스템이 인정하지도 않는 손해를 증명해야 하며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이에 밭은 말라갑니다. 동물은 먹어야 합니다. 청구서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농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땅에는 땅의 리듬이 있습니다. 비에는 비의 타이밍이 있고 수확에는 수확의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이에 적힌 유산이 아니라 땅속 깊이 새겨진 유산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주식이나 보석, 서랍 속 깊이에 감춰진 등기증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은 살에 디젤 냄새에 이미 여러 세대의 꿈을 묻은 쟁기의 자국에 담긴 그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농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거기서 사랑하고 울고 조부모를 묻고 자동차 운전보다 먼저 트랙터 운전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우리는 좋은 비와 작물을 죽이는 비를 구분하고 고요한 새벽과 불길한 침묵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농장은 집이자 재단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뜬 구름 하나를 붙잡아 멈춰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사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동물에게 새벽 4시에 일어나 먹이를 주는 절박함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날이 갈수록 파산 선고처럼 느껴지는 땅덩어리를 아이에게 물려주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잠시 흐름을 멈춰봅시다. 당신이 18살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아버지가 헛간으로 당신을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숫자 이야기, 빚 이야기, 사라진 계약들, 절반밖에 안 나온 수학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 눈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넌 이 삶을 정말 원하는 거니?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지금 미국 시골의 수천 명 청년들의 머릿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운전하는 법을 배운 게 부채 뎁트라는 단어 철자보다 빨랐던 아이들. 이제 그들은 전통을 이어갈지 아니면 땅에 묶인 탯줄을 끊고 떠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가혹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리고 절박함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줄 모릅니다. 닭과 외양간 밭을 떠나는 법을 모릅니다. 학위도 없고 의지할 안전망도 없고 체면을 지킬 출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농장은 단순히 위기에 빠진 사업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혼자 두고 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감정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국 내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직업군 중 하나가 농부라는 사실을,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도시 노동자가 직장을 잃을 때는 직장만 잃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집을 잃고 생계를 잃고 이름을 잃고 땅을 잃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용히 무너집니다. 농촌에는 여전히
참아라, 불평하지 마라, 슬픔을 말하는 자는 약하다는 문화가 지배합니다. 하지만 가득 찬 사일로와 텅 빈 통장을 앞에 두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농촌 지역 심리상담센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긴급 전화가 몰렸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전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남자와 여자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울어본 적 없던 사람들이 낯선 이에게 전화를 걸어 무너지는 현실. 이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가 자신을 먹여 살리는 이들에게 등을 돌릴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권이 농촌을 버릴 수 있는 말단 부품처럼 취급할 때, 미디어가 농부를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려낼 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농부야말로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적응해온 사람입니다. 해마다, 계절마다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재창조해 왔습니다. 그 모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도시 슈퍼마켓은 수요 과잉으로 재고 관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농장은 생산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보관 비용이 판매가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수확물을 땅에 묻거나 폐기하는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소득 가정은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무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탓을 하며 자기 책임은 외면했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미국 농부들이 바이어를 애타게 찾는 사이 경쟁국의 농업은 잃어버린 계약을 빠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심지어 캐나다까지 이들 모두 콩, 옥수수, 밀, 고기 수출해서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지정학적 재편입니다. 한때 미국의 자랑이던 산업이 이제는 타국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증발했습니다. 국제 구매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품질이 아무리 좋고 가격이 싸고 디자인이 좋아도 무역전쟁, 정치 불안정, 계약 위반이 개입되면 당신은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리스크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는 항상 예외 없이 조용하게 납품하는 이와 이뤄집니다. 대통령의 트윗이 끼어드는 장사의 시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그런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의 수확 실패마다, 새로운 수입세가 부과될 때마다, 계약이 파기될 때마다 무너지는 것은 단지 생산량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지금 정치적 양극화의 고기 분쇄기에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농부를 지키겠다고 외쳤던 정치인 중 아무도 이제 와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도기일 뿐 시장은 다시 균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압니다. 땅의 시간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잘못 심으면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때때로 수년 동안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 안에도 어딘가에 이 이야기가 단지 미국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탐욕, 무책임, 맹목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공유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제대로 급하게 존중받으며 전해지는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선박들이 아시아로 향해 출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지는 더 이상 뉴올리언스나 휴스턴의 항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조 산토스 산토테이 완 로사리오 시단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형 화물선들은 콩, 옥수수, 고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미국 것이던 계약서에는 이제 새로운 서명과 새로운 국기가 찍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산 곡물에 충성을 보이던 중국의 바이어들이 지금은 남미의 생산자들과 함께 조용하지만 역사적인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은 승리의 약속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농산물 무역 지도를 완전히 재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옛 동맹들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걸 말없이 지켜보면서요. 아마도 그것이 잠깐의 폭풍우라고 믿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쏟아진 것은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라 지정학적 태풍이었고 그 태풍은 머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소수만이 이해했던 사실 하나, 세상은 미국이 내부 분쟁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이라는 시간은 정치의 시간에 굴복하지 않는다. 워싱턴이 관세를 논의하느라 시간을 끌고 있을 때 라틴 아메리카는 움직였습니다. 브라질은 담도로, 철도, 곡물 승강기, 사일로, 저장고를 확장했고 아르헨티나는 양자 무역 협정을 새로 체결했고 베트남은 항만 현대화를 추진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곳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인프라 자금을 대고 신용을 제공하고 상업적 충성을 확보한 겁니다. 이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국제 구매자들이 미국이 관세를 철회했다고 해서 다시 달려올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나요? 신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예측 가능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분노의 트윗,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규칙, 언론 헤드라인과 함께 사라지는 공약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다시 글로벌 주요 공급자의 자리를 되찾고 싶다 해도 이미 너무 늦었을지 모릅니다. 실제 사례로 가보죠. 무역전쟁 이전 미국산 콩의 3분의 2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농장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운송업체, 협동조합, 저장소, 농산업, 지역은행 등 전체 생태계를 지탱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슬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미국 농부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시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불과 몇 주 만에 브라질로 방향을 틀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수확기는 미국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2, 3월, 미국은 9, 11월에 수확합니다. 즉 브라질은 보완제였던 겁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그 결과 중국은 브라질 공급자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는 미국이 다시 끼어들 여지조차 없습니다. 브라질 사일로는 새 수확을 위해 비워지고 있지만 미국의 사일로는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썩어가는 곡물, 야외에 천을 덮어 보관되는 콩, 땅에 묻히는 작물, 저급 사료로 전환되는 생산물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 해도 가격이 너무 낮아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옵니다. 경쟁국들이 배운 교훈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단지 식량이 아니라 안정성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위생 인증, 기술 외교, 물류 안전성에 투자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같은 작은 시장들마저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던 이 나라들이 지금은 파라과이,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물건을 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되돌릴 수 없는 글로벌 재편성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라는 플레이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게임판이 다시 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움직일 수 있는 말이 없어진 겁니다. 세상은 움직였고 멈춰 있었던 미국은 뒤처졌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품질은 미국이지 전통이 있잖아. 맞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품질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는 파트너, 음식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파트너, 선거에 지면 갑자기 관세를 들고 나오지 않는 파트너, 감정이 아니라
안정으로 거래하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지금의 글로벌 시장은 신뢰, 효율성, 예측 가능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미국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중서부의 농업 박람회장에는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감돕니다. 농부들은 종자 부스를 박물관 전시품 보듯 바라봅니다. 새 트랙터들은 팔리지 않은 채 쌓여 있고 아무도 빚을 더 지려 하지 않습니다. 한때 가족 사업을 잇겠다고 설레던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마케팅을 공부하고 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눈 깊은 곳엔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아직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 왜냐하면 상업망이 끊어지고 구매자들이 다른 대륙을 선택하는 순간 흐르지 않는 것은 단지 곡물뿐만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나라는 몇 번의 실수를 견딜 수 있을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기 전까지. 이건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의 문제입니다. 미국산 콩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 권력, 글로벌 영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미국의 깃발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저 하나의 옵션일 뿐입니다. 게다가 비싸고 불안정하며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세상은 이미 미국 없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난 10년간 가장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고도 밤에 걱정으로 속이 뒤틀린 채 잠자리에 드는 기분을,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의 미국 농부들이 바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역설을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생산량, 더 높은 효율성, 더 발전한 기술, 더 많은 투자, 그리고 그 결과는 천천히 돌이킬 수 없이 침몰 중.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고 자국조차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확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옥수수는 하늘 높이 자랐고 콩은 생명력 넘치게 꽃을 피웠으며 밀은 황금빛으로 넘실거리며 바람 속에서 마치 승리를 자축하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트랙터가 마지막 줄을 지나가는 순간 축하의 함성은 없습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뿐. 사일로는 이미 가득 차 있고 계약은 취소되었고 구매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축하해야 할 순간이 정지된 애도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마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숫자를 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콩 생산량은 45억 부셰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옥수수는 151억 부셰, 중서부의 여러 주에서 기록적인 수확량을 보였습니다. 밀도 기후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위축됐던 지역에서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곡물 저장량은 1987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최대의 식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낼 곳이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미국은 지금 풍요 속에서 익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빵을 무한히 만들어내는 방법은 알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 빵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부분이 시작됩니다. 노력이 짐이 된 현실. 인디애나 주의 3세대 농부 제이슨 밀러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농작물 일부를 보관하려고 옛날 체육관을 빌렸어요. 기존 저장소에서는 더 이상 공간이 없다고 했거든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팔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체육관 바닥, 예전에는 학교 챔피언의 환호가 울려 퍼졌던 곳입니다. 지금은 천장까지 옥수수 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수확 아래에 묻혀있는 셈이죠. 만약 문제가 단순히 곡물뿐이었다면 해결의 여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기, 가축, 냉동 육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돼지고기 재고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쇠고기 수출은 2022년 대비 38% 이상 감소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농장은 여전히 생산 중이지만 도축장은 멈추고 있고 동물들은 계속 자라고 먹고 관리가 필요한데 보낼 곳이 없습니다. 상품화할 수단도 없습니다. 순환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생산은 증가, 재고는 포화, 구매자는 실종, 가격은 하락, 부채는 증가. 그리고 아무도 이 회전을 멈출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예상치 못한 타격이 등장합니다. 콩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많은 농부들이 2025년에 옥수수로 전환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콩은 수요가 줄었으니 옥수수로 버티자. 하지만 결과는 참사였습니다. 공급 과잉은 가격을 더 떨어뜨렸고 저장소는 다시 넘쳤고 이제 농부들은 문제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난 미래에 갇혔습니다. 콩은 여전히 쌓여 있고 옥수수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필리핀, 나이지리아, 이집트 같은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은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보복 관세, 물류 불안정, 경쟁 심화였습니다. 캐나다와 우크라이나산 밀은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고 미국산은 정체됐고 계약은 사라졌으며 이미 넘치는 사일로의 추가 저장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뉴스의 날씨 코너나 스포츠 하이라이트 사이에도 끼지 않습니다. 이건 붕괴입니다. 땅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붕괴. 하지만 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파괴입니다. 그럼 정부는 뭘 했냐고요? 긴급 지원 패키지를 배포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총액은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실제 손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2025년 중국과의 계약 손실만 약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손실을 메울 긴급 수표도 이를 숨길 낙관적 연설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생산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는 기계, 부품, 사일로, 관계시설의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신형 트랙터는 2년 전보다 18% 더 비싸졌고 수확기 수리에만 한 시즌 2만 달러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미국 농부는 잘 버티고 있다고. 묻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목에 밧줄이 조여오는데 어떻게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항상 안정성의 상징이었던 농촌이 이제는 가장 불안정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여전히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땅을 일구고 가축을 돌보고 다시 한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멈춘다는 건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역사, 한 성, 한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은 보여져야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농업의 현재입니다. 터지지 않지만 숨을 막히게 만드는 붕괴. 폭력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갉아먹는 침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붕괴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심리적입니다. 정서적입니다. 문화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중서부의 영혼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습니다. 지금 위태로운 것은 단지 쌓여있는 곡물이나 갚지 못한 빚이 아닙니다. 논밭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곳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농부. 태양은 떴고 땅은 준비됐지만 피로는 몸이 아니라 영혼에서 느껴지는 남자. 남편이 알까봐 고지서를 숨기기 시작한 여자. 농장 승계를 가장하지만 이미 이력서를 도시 스타트업에 보내려는 아들. 바로 그 단절이 옥수수 줄기 사이를 파고드는 잡초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대 뒤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농업 관련 정서적 지원 전환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붕괴된 농부들로부터의 긴급 전화가 최대 40%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전화들은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속삭임, 멈춰버린 문장,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괜찮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남자들, 평생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진짜 괜찮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국 농부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이건 그냥 던져진 통계가 아닙니다. 어떤 헤드라인도 담지 못한 진실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실패란 단지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세대를 따라다니는 유령입니다. 잠시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62세의 농부입니다. 아버지에게 또 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농장을 지켜왔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며 2아이를 키우고 수십 년간 모든 빚을 갚아왔습니다. 이제는 신장이 나빠지고 허리도 버티지 못합니다. 당신의 소망은 단 하나, 이 땅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런데 아이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팔 곳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3번의 수확분을 빚지고 있고 은행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남았을까? 이 질문은 지금 미국 전역의 농촌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아무도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농촌에는 아직도 진짜 농부는 안 울고 안 불평하고 일로 다 해결한다는 신화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더 하면 더 잃는 구조일 땐요. 농장에서 자라는 것이 작물이 아니라 공포일 때는요. 그 답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징후로 나타납니다. 마을의 농기구 가게가 문을 닫고 가족 농장이 경매에 넘어가고 사료 가게가 미니마트로 바뀌고 교회는 신도가 줄어 빈 의자가 늘어나고 집에서는 가족이 서로에게 더 이상 오늘 어땠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농촌에 남고 싶어 할까요? 데이터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1990년 25세 이하 농촌 청년의 22% 이상이 농업 승계를 현실적 옵션으로 보았습니다. 2024년 그 숫자는 4%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심장에 난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안에서부터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의 사고방식, 존재방식, 시간과 땅과 삶을 대하는 방식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농촌은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도시와 권력의 중심부에서 인식의 전환 없이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농부는 통계가 아닙니다. 농부는 달력 속 낭만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농부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는 땅을 생명으로 바꾸고 식탁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농촌이 병들면 빈 그릇만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연결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농부와 소비자 사이의 연결, 말단의 고통과 결정권자 사이의 연결, 잊혀진 땅과 권력의 정상 사이의 연결,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아직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도달합니다. 좋아요 하나는 침묵을 밀어내는 작은 밀침이고 댓글 하나는 의식의 불씨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한다는 건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관심이 있다. 알고 싶다. 어둠 속에 그냥 있지 않겠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미화하지도 비관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고집스러운 힘, 지지받지 못해도 계속 싸우는 생존의 본능, 그리고 지금 이 힘이 필요로 하는 건 아마도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일지 모릅니다. 존재의 가시성, 존중, 그리고 울림.
혹시 당신은 농촌 땅을 밟아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현실이 너무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 현실은 당신의 아침 식사에 있고 당신의 저녁 식탁에 있으며 당연하게 느꼈던 음식 그 자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 전체가 거짓된 안도감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변화를 직면할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 선 이야기.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정중히 초대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선전이면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 1초라도 멈춰서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문장이 가장 마음을 울렸나요? 이 현실을 원래 알고 있었나요? 무엇이 더 말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제발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농업은 잘 돌아간다는 신화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이 누가 길렀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농촌을 그저 배경으로만 보는 사람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